네, 맛있는 시사 이야기 맘스 시사 이번 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도 한 자리가 됐는데 오늘도 한 자리가 됐는데 휴가철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김용민 PD, 시민정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처음은 오늘 오늘의 시즌 뛰어올 것 같은데. 분개하시겠는데요. 뭐라는 거예요? 막. 그러고도 그분은 남습니다. 예. 댓글 잘 봐야겠네요. 어디선가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매불쇼 나가잖아요. 네. 어떤 정치인이 이제 출연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정치인을 모시고 있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오윤혜가 어떤 사람이냐. 그녀는 누군가.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다 가늠이 되는 거야. 어떤 네. 성향이고 네, 또 그렇죠. 어떤 관심사고 그래서 무엇을 질문할지를 다 알겠는데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오윤혜 씨는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예상 밖 질문을. 그쵸. 네. 그런 캐릭터죠. 네. 그래서 혹시 이상한 질문을 냈다가 엉뚱한 답을 해가지고 네. 논란이 될까 봐. 아, 짤이 되죠. 논란이 되지 않고 요즘에. 예, 참 요주 인물입니다. 예, 그래요. 근데 이분이 계시면 너무 즐거워요. 이렇게 시사 이야기를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막 유쾌하게 대단한 분입니다. 예. 사석에서 꼭 뵙고 싶어요. 아니 저는 꼭 이 코로나 끝나고 난 막걸리를 한 잔 같이. 그렇죠. 아, 그래요? 예, 파전에 그죠. 그럼 아. 많은 얘기를 해줄 것 같지 예. 않습니까? 예. 노래도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아, 네. 노래방까지 2차로. 그런 또- 날이 빨리 오기를. 언제 올까요? 예, 잘 놀 것 같아, 우리 저 오윤혜 씨. 근데 오히려 응.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제가 아는 분들이 개그맨 분들이 이렇게 왜 사석에서 굉장히 과묵하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네. 본업이 그거면 음. 사석에서 피곤해서 잘 안 한다고 아니 또 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이주일 씨 네. 같은 경우 그렇게 자녀들한테 엄격하셨대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아버지인지 세상에서는 굉장히 우스운 사람, 재밌는 사람인데 집안에 들어오면 아버지는 굉장히 근엄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이제 최병서 씨가 이주일 씨 성대모사 하잖아요. 장난으로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따님한테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런 얘기를 했대. 응.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 처음 들었다는 거야. 맞아. 예.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 그게 이제 약간 경상도 분들도 약간 그렇잖아요. 저는 저희 엄마가 요즘에 카톡을 인제다 배우셔가지고 메시지 넣는 게 막 맞춤법도 틀리고 맨날 이상한 거 먼저 오고 막 이래요. 근데 진짜 제가 75년생인데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카톡으로 봤는데 그날 너무 목 놓아 울었어요, 진짜. 아, 그래요. 잘 안 하시던 분들이 음. 처음 배워서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던 거잖아요. 진짜 목 놓아서 꼭 엄마가 돌아가시네 마냥. 아, 그래요. 전 아직 그랬던 못 기억이- 받았습니다만. 네. 좀 지나야 돼요. 저도 30대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제가 저희 아빠와 팔짱 끼는데 20년 걸렸어요. 태어나서. 아버지가 계속 가는 내내 불편하셔. 아니, 저도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그 진심을 너무 잘 알고 정말 나를 배우위해서 밀어주시는구나라는 느낌은 들지만 손을 잡아봤다든지 뭐 안아주신다든지 난 한 네. 번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아니,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아들한테 저한테 그런 적이 없었어요. 네. 아, 뭐 그게 꼭 있어야 한다 뭐 아쉽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닌데 너무 어색할 것 같아. 네. 우리 심평론가는 어떠세요? 저는 아빠랑 친구처럼 커서 엄마가 엄격하시고. 예. 오히려. 네, 아빠랑 같이 엄마한테 혼나고. 네. 엄마한테 혼날 것 같으면 아빠 뒤로 숨고. 네. 그리고 아직도 이제 저희 아빠는 매일 전화를 안 하면 걱정하시고. 아이고. TV에 결혼하는 장면만 나오시면 그렇게 우셨어요. 자기 딸 시집 가는 거. 근데 드라마 보고 맨날 울고 엄마 아빠 뭐해 그러면 드라마 보고 운다고. 그러니까 두 분 다 그런 경우는 어느 집도 없는 것 같아요. 다 한쪽이 그러시면 또 한쪽이 굉장히 츤데레 같은 그런 구석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연예인 곽규석 씨라고 돌아가신 프라이보이. 70년대인데 그분이 유재석이었지 뭐 사실은 방송마다 그냥 프라이보이를 못 불러서 안달이었어요. 그때는 뭐 심지어는 어디 외국 갔다가 돌아오면은 프라이보이를 먼저 잡으려고 방송사 주계차가 나가서 바로 끌어오기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동아방송이 그랬는데 네. 이분 따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극장도 못 가겠다는 거야. 혹여나 연예인이 될까 봐. 어머나. 그러니까요. 네. 저도 저희 딸 분 바르는 직업 할 것 같으면 저 가둘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딸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런 일을 하는데 저는 분 바르는 일을 하면 가둘 겁니다. 그래요. 아유, 얼마나 고충이 심해. 아유, 네. 고충이 심하지. 뭐 하여간 가족의 이야기를 또 나눠봤고 네. 오윤혜 씨는 따님이 아드님이 가수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제 생각엔 열심히 가르쳐서 그렇지. 노래 트레이닝을 잘해줄 것 해주지 같아. 않으실까? 제 생각에 BTS를 꿈꾸며 그래. 아들을 열심히 투자해서 가르치지 않을까. 가르치실 때 엄격하시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보컬 트레이닝 하실 때. 아, 맞아요. 그때 보컬 트레이닝 할 때 얄짤없다고. 그래서 앉을 사람은 조기에 그냥 최욱 씨가 그때 은퇴하라고. 한국 내고 끝냈다 그랬죠? 그렇죠. 예. 아저씨는 그냥 다른 걸로 사회에 기여하시죠. 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귀가 가려우시겠습니다. 휴가를 갔는데 이렇게들 자기 얘기를 하는지 존재감이 아실까? 이렇게 큽니다. 아, 예. 그래요. 오인혜 씨. 네. 잘 다녀오시고. 네. 자, 광고부터 갈까요? 예, 광고. 아, 오늘 이렇게 맛있는 세상에. 것들 눈앞에 두고 진짜 예. 몇 미터 앞에 두고 어머 어떡해요. 예. 이게 우리 남현진 씨한테 우리 네. 광고 담당하는 이거 좀 먹어도 되냐? 나 몰래 하면 안 되냐 했더니 보름 전에 찐 건데 괜찮겠냐고. 아, 드셔도 되는데 보름 전에 찐 거니까 예. 그거 알아서 하시라는 얘기죠. 예. 그래요. 살모넬라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딱 열었는데 그 안에 뭐 살아있는 생명체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맛있게 드는데. 예. 자, 맛의 고수 아삭 깍두기 김치소만. 예전에 한 번 더 시식을 했었는데 너무 많은 상상이 되네요. 깍두기 너무너무 맛있어요. 김치소. 뭐 깍두기가 있다고 그래서 뭐 싹둑하고 뭐 깍두기의 식감 그런 건 아니고 쪼갰지. 예. 아, 근데 이게 시원한 무가 들어가면 약간 도는 맛이 다르잖아요. 네, 약간 그렇죠. 배추김치랑 달리. 자, 거기다 육즙 한가득 고기 손만두입니다. 네. 각종 신선한 채소와 당면 그리고 100% 국내산 돼지고기를 넣어서 만든 만두 2종을 소개합니다. 100% 국내산 돼지고기. 아, 여기에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아, 그 시중 편의점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렇게 막대 모양의 하드 같은 햄 팔잖아요. 핫바. 핫바. 보면은 뭐 돼지고기 100%는 무조건 이거는 장땡이 제일 맛있어요. 돼지고기 100%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거의 없어. 네, 그래서 섞어야 돼. 대부분 뭐 79%, 80% 이러고 나머지는 닭고기를 섞는다든지 이런단 말이죠. 맛이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돼지고기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맛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글지글한 그 맛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네, 아, 맞아요. 저는 햄 매니아입니다. 아, 네. 다른 건 아무 먹을 것이 없는 반찬이라도 햄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됩니다. 예. 주로 어떤 햄을 좋아하시는지? 네? 어떤 햄을 좋아하세요? 어떤 햄? 짭짤한 햄 아니면 비엔나 이렇게 줄줄이도 있고. 아, 뭐 저기 알뜰 소세지까지 다 좋습니다. 알뜰 아. 소세지까지. 알뜰 분홍 소세지 소세지 아시죠? 장난해. 분홍 몽둥이 같이 생긴 네, 거. 맞으면 머리 아파. 방망이 같은 거. 네. 예.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네. 맛의 고수 고기 손만두는 육즙이 풍부합니다. 국내산 돼지고기와 배추, 두부, 버섯, 부추 등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얇은 피의 속을 재료로 꽉 채워서 한 입 베어 물면 육즙이 촉촉하게 느껴집니다. 아이, 그래. 그 육즙, 고기의 그 육즙이 느껴진다면은 아, 그쵸. 아, 입안에 뭐. 이렇게 기름기가 배고프네요. 돌고. 그렇죠. 자, 김치 손만두 같은 경우 배추김치만이 아니라 깍두기까지 넣어서 식감이 남다릅니다. 국내산 무로 만든 깍두기가 아삭아삭하게 씹히면서 맛을 배가시켜줍니다. 김치의 매콤 새콤함과 깍두기의 개운한 맛이 어우러져 물리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한 봉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아니라 다 먹는 수 있습니다. 맛입니다. 예. 네. 맛의 고수 만두는 출출할 때 간식 또는 안주로 간단히 먹기도 정말 좋습니다. 한 팩 800g, 26개에서 28개가 들어가 있는데 와, 진짜 많이 들어갔네. 넉넉한 대용량으로 온 가족이 넉넉히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29, 28 이쯤에 자취를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네. 만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만두를 100개를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100개들이 만두를 사가지고 마트에서 그걸 다 쪄서 먹었어요. 지금도 하실 수 있겠어요? 아예 못하지 지금. 요즘에 먹방으로 유명한 유튜버들 많잖아요. 김용민 PD의 먹방을 한번 극한 먹방을 한번 보는 거.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어디하고 하려고 그래요. 저 준비하시죠? MC 장원이라고 아,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양반하고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빨리 기다리시는 끝나, 이거는. 방송이겠어요. 네, 그렇죠. 지난번에 한번 거기서 초대해가지고 가서 먹었는데 잊지 못합니다. 정말 곱창을 준비하라고 했더니 곱창에다가 뭐 온갖 떡볶이에다가 이것도 수육에다가 고수와 고수가 만나면 또 시너지가 있어요, 먹방이. 예, 왜냐하면 서로 맛있게 먹는 방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즐겁거든요. 또 제가 또 이제 이런 뭔가 능력이 있다면은 네. 잘 먹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먹으면 주변에서 다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맛있게 네. 먹는 사람들. 그냥 뭐 김용민 씨 혼자서 드세요. 그럼 네. 혼자 먹지. 네. 다 따라서 먹습니다. 한 입만. 한 입만 좀 한 어떻게 입만, 안 되냐. 한 입만. 네, 그렇게. 예. 그러니까 예전 우리 대마시안도 먹방을 하나 만들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국물 없는 기자회를 앞으로 개편을 해가지고 먹방 방송으로. 아. 그러다가 이제 뭐 미디어 이슈 좀 얘기하고. 뭐 네. 이렇게. 주로 먹방이 메인이고 미디어 이슈는 그렇지. 반찬이고. 그렇지. 아이, 네. 미디어 이슈가 뭐 그렇게 얘기해봐야 뭐 바뀌는 게 없는데 뭘
그냥 먹는 걸로 아니면 그 균일하게 신문사 앞에 가서 하세요. 신문사 앞에 가서 먹방실을 네. 그래요. 좀 저기 일단 해봐봐 막 이러면서. 조선일보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는. 그러니까요. 네. 그래. 돌아가면서. 불쏘시개로 이렇게 조선일보를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또 고기 구울 때. 네. 또 계란 조선일보로 만든 계란판으로도 네. 계란 넣어가지고 예. 예. 자 여러분 입이 심심한 날 비상식량으로 마음 든든하도록 냉동실에 쟁여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먹어봤잖아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릴 게 없어요. 만두가 사실은 아기 키우는 엄마들한테는 저게 진짜 최고예요.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만두를 구워서 쪄서 만두국 뭐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볶음밥을 급히 해야 되는데 없을 때 안에 것만 속 빼가지고 오. 볶음밥에다가 몰랐네요. 그거. 네, 그렇게 해도 되고 음. 아니면 저거를 이렇게 바삭바삭 이렇게 펴가지고 안에 거를 음. 껍데기랑 이렇게 전처럼 구워서 바삭바삭하면 그러네. 너무 좋아. 그것도 맛있어요. 네. 네. 자, 만두 한 팩만 주문하셔도 배송비는 빵원입니다. 8월에도 김용민닷컴 전 상품이 무료 배송입니다. 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김용민닷컴이 작게나마 응원을 보탭니다. 자, 아삭깍두기 김치 손만두 한 팩 6,500원, 육즙 한가득 고기 손만두 한 팩도 6,500원입니다. 여러분, 이 26개, 가격에 28개 들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너무 저렴하네요. 그러면 그쵸? 진짜 네. 100개면은 대략 한 2만 원이 조금 넘겠네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 크기에다가 이 정도 식감이면은 보고 싶어요. 100개 먹을 수 100개.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리고 입가심으로 라면. 그럼 당연하지. 라면까지 먹어줘야지. 먹어줘야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럼 그건 예의입니다. 그럼. 만두에 대한 예의예요. 네, 그럼. 예. 네. 오늘 이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 텐데요. 오늘 제가 신민정 평론가의 브리핑을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자꾸 줄리 이야기를 하게 되는. 아유 또 줄리. 까도 노래를 하나 계속 만들까요? 나와서. 줄리가 줄리에게? 예. 아 이거 그러면 안 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에서 줄리 노래 만든 사람한테 네. 여혐이라고 막 비난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죄송해요. 조심해야 예. 됩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들떨어져가지고. 예. 이게 자, 우리가 사생활 논란이라고만 볼 수 없다는 이유가 그냥 키워드만 나열해 봐도 우리가 딱 느낌이 오는데요. 라마다 삼부토건, 뭐 조남욱 회장, 양재택, 윤석열 검사, 코바나 콘텐츠의 수상한 후원 내역, 아크로비스타 3층, 17층의 집 2채, 그리고 삼성과의 수상한 전세 계약. 이렇게 지금 제가 키워드만 나열해 봐도 이게 지금 재벌 권력과 검찰 권력이 뒤에 얽혀 있는 이게 사생활의 영역이 아닌 공적인 어떤 악의 카르텔 문제일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느낌이 오거든요. 지금 이번에 열린공감TV에서 김건희 씨의 학력과 관련해서 보도하면서 아주 화려한 인맥까지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맥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저는 김건희 씨의 인맥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고 열린공감TV의 취재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학력 위조라고 볼 수 있을 법한 이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단국대생으로 단국대 미대 출신으로 이 김건희 씨의 어떤 개인 이력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단국대 미대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단국대를 졸업한 적이 없고 수원에 있는 경기대 학교 예술회화과를 졸업한 것으로 이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경기대, 그러니까 어쨌든 미대생. 네, 회화과 서양화 전공을 로 졸업한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 경기대 회화과 동기생들을 열린공감TV가 만나봤어요. 아, 네. 그래서 이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어떤 미술 관련된 이력들을 쓸 때 자기의 수상 경력부터 어떤 자기 뭐 개인적 경력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하고 그러면서 이게 약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수상한 이력이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겼을까라고 추적해 가다 보니까 결국엔 어떤 인맥들이 나오더라. 라는 이 취지에서 이 방송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월간 미술 세계라는 월간지가 있어요. 네, 이게 아주 들어본 것 미술계에서 같아요. 예. 아주 권위가 높은 유명 잡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2001년에 유명한 작가, 뭐 급부상하는 작가로 이 김건희 씨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되게 라이징 스타인 거네요, 미술계에서. 그렇죠. 네. 2001년이면은 당시 29살 이 김건희 정도의 씨가. 네. 네. 72년생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김건희 씨가 대한민국 미술대전이라는 이 큰 네. 대회에서 입상 경력이 있고 그다음에 단성 갤러리라는 좀 이름 있는 갤러리에서 개인전 했던 경력이 여기에 소개가 됐는데 열린공감TV 쪽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이 월간 미술세계 편집장에게 김건희 씨를 소개해준 인맥이 있었고 네. 월간 미술세계 쪽에서는 이런 입상 경력이나 수상 경력, 개인전 경력 등을 확인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기생들이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는데 학교를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실습실에 남아서 연습하던 그런 학생은 아니었다. 미술에 네. 그렇게 큰 뜻이 있어 보이진 않았고 이제 수업이 끝나면 바로 돌아가는
그런 학생이어서 미술의 어떤 실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입상 경력이 있는지 사실 의문스럽고 또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이분이 72년생인데요. 네. 김명신이라는 분이 이 미술대전에 입상 경력이 있는데 이분은 71년생이고 경원대를 졸업했고 지금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을 밝혀졌습니다. 그럼 같은 동일 인물이 아닌 동일 인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열린공감TV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은 입상 경력에서 나온 이 김명신 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줄리 김명신 씨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아닌 거죠. 지금 밝힌 아까 71년생이고 경원대를 졸업했고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 경기대 동기생들이 얼굴 다 바뀌고 성형수술도 하고 이름도 바꿨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자기들끼리 TV에 김건희가 나왔을 때 다들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이 명신이 아니야? 명신이 어떻게 된 거야? 국모가 되는 거야? 라는 식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거죠. 완전히 그 페이스 오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저도 이제 얼굴을 많이 손댄 친구들을 만나도 그 예전 얼굴이 남아있고 누구나 그래. 그 친구를 보면 이제 알아볼 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왜 가장 먼저는 왜 학력을 속였을까?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본인이 아닌 이상 뭐 우리가 뭐 예일대라고 속인 것도 아니고 뭐 저 학력을 부풀려서 속이려고 했던 의도 같진 않고 아마 이름을 바꾸던 시기에 내가 뭔가 완전히 바뀌고 싶으면 내 어떤 배경도 사실 바꾸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뭐 경기대를 나온 경기대에서 미술했던 김명신이다라고 하는 것과 경기대 미술을 했다고 하지 않고 이름도 바꾸면서 출신도 바꿔버리면 사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단절될 수 거죠. 있으니까. 어떤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미술대전 이 입상 경력에 대해서 동기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네. 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이 개인전에 관련해서도 내가 당시에 조교였는데 그 네. 팜플렛이 반드시 학교로 다 들어오는데 내가 그 팜플렛을 받아본 기억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상 경력이나 개인전 경력 등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았다가 지금까지는 정확한 거네요. 그렇죠. 확인된 네. 바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로 이 청문회 당시에 김진태 의원이 질문했었어요. 네. 야, 우리가 윤석열 말 개똥도 쓸 때가 있다고. 저격수. 이럴 때 우리도 김진태가 쓰임새가 있어요. 네. 아니 예. 배우자가 어디 학교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당시에는 사실 아니 배우자 학교까지 물어보고 그러나 참 구태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자가 계속 대답을 꺼립니다. 뭐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답을 안 해요? 네. 혹시? 그랬더니 이제 김진태 의원이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금 이 페이스북을 보니까 김건희가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했다고 적어뒀던데 뭐냐?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윤석열 후보가 서울대에서 2년 코스로 경영학 석사를 했다. 석사를 했다. 예. 윤석열 후보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이 확실하죠? 정식 석사 받았다는 거 맞죠? 내일 아침까지 이 관련한 서류 제출하세요. 이렇게 하고 마무리가 됐는데 네. 아마 서류 제출이 안 된 걸로 압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경영학 석사가 아니라 기업 연수 석사 과정이라고 뭐 최고위 과정 같은 거. 그렇죠. 경영자 최고위 과정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런 과정. 그거를 헷갈릴 수는 없는 거고, 그거는 뻥이에요. 그냥 최고위 과정 정도. 누구나 다 돈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과정인데 자기가 석사를 냈다? 그거 학위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건 뻥이에요. 그거는 뭐 거짓말이야. 뭐 경영학 석사를 정식적으로 마쳤다라고 하는 대답은 사실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제 윤 후보자가 이 사실을 위증을 했다라고 또 몰아갈 수 있는데 나는 몰랐다. 나는 그렇게 들었다라고 하면 또 이 위증이 성립이 안 되는. 그리고 이제 아내가 그렇다고 하면 본인도 그렇죠. 믿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실제로 몰랐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술 경력을 쭉 살펴보던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 삼성과 김건희 씨의 어떤 커넥션이 한 2009년 코바나 콘텐츠 이후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2003년에 네. 삼성에서 후원하는 그런 전시회를 합니다. 삼성이 후원하는 전시회. 사실 이게 2003년이면 김명신 씨가 30대 초반이어서 이런 전시를 삼성 후원을 받는 전시를 크게 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굉장히 때거든요. 뛰어난 아티스트여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아닐까요? 네. 아니, 삼성이 아무하고 거래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2009년이 아니라 2003년부터 삼성과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2008년 5년 뒤에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이제 개명하면서 이제 37살 2009년에 코바나 컨텐츠 대표가 되고 네. 대형 전시회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는데 이 매 전시마다 김건희 씨가 올리는 사진들이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사진들에 등장하는 인사들이 꽤 유명한 인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주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는 사진들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서울대 총장 출신의 정운찬 전 국무총리입니다. 아, 정운찬.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사진에만 나왔었다면 아마 열린공감TV가 이렇게 열심히 취재를 하진 않았을 텐데 네. 이 어떤 학력에 관련된 사항을 인터뷰한 도중에 둘이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어떤 국민대 박사과정 동기생들을 통해서 듣게 되고 그래서 가까운 사이. 차 하나를 같이 타고 있었다고 해요. 이 동기생이. 그래요? 네, 동기생이 이 김건희 씨와 차를 같이 타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름이 뜨는데 정운찬이라고 떴다는 거죠. 그래서 설마 그 우리가 사람이냐. 아는. 네. 그때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통화를 하는데 상당히 가까운 사이끼리 하는 편한 대화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와 진짜 어떻게 그런 인맥을 가질 수 있나. 그 네. 동기생이 절대 잊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시기는 이제 김건희 씨가 국민대에서 박사과정이 끝내던 시기였고 정운찬 씨 입장에서는 국무총리 임기 중이거나 아니면 임기가 막 끝난 그 직후일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하던 그 뒤에 이제 시절일까요? 그거 했었지. 예. 그러니까 정운찬 전 총리에게 이 전화가 와서 이렇게 편하게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눴다는 그 시기가 국무총리 였을 수도 였을 있다. 수도 있고 바로 직후였을 수도 있고 사실 국무총리와 우리가 편하게 대화를 하긴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거요. 예. 그러니까 아 이게 보통 인맥은 아니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열린공감TV가 정운찬 총리에게 확인을 시도했고 실제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한 언론인이 총장님도 문화생활 좀 하시라라고 네. 해서 그냥 뭐 뮤지컬 보는 클럽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둘이 뮤지컬을 본 건 아니고 뭐 창작 뮤지컬을 보는 그런 모임에서 만났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사실 잘 모른다. 가까운 사이는 아니다. 네. 뭐 여럿이서 뮤지컬을 본 거기 때문에 뭐 살갑게 대화했다. 뭐 이런 얘기는 나는 누구나 똑같이 대한다. 네. 이렇게 하시는데 상당히 당황한 여러 차례 통화한 내용을 들었는데요. 상당히 당황한 뭐 얼버무리는 식의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운찬 총리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대화 내용이었어요. 산익구 형님이 굉장한 엘리트주의자거든. 그런 말이 있었어요. 교육은 기본적으로 속아내는 것이다.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교육자가 속아낸다. 그 학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속아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초엘리트들만을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람이 이런 그 세상 다 우습게 보는 그 양반이 왜 이 전화에 깜짝 놀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네. 그렇다면 이제 둘은 어떻게 또 알게 됐을까 이게 참 궁금해지는데요. 열린공감TV가 보도한 내용 중에는 이제 고려대 미디어대학원 최고위 과정 아까 말했던 네. 어떤 기업인들이 모여서 이 어떤 과정을 밟는 그런 동기들 중에 국무총리실에 국장급 직원이 있었고 그리고 네. 국무총리실 재정산업정책관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마 고 인연을 통해서 만나지 않았을까. 그 졸업생들 명단을 보니까 언론인들도 많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알만한 어떤 뭐 기업 대표이사들도 있고 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렇게 인맥을 넓혀갔을 걸로 보이는데요. 가장 이번에 열린공감TV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보탰던 것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은 이 줄리가 어떻게 이 검사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깊어질 수 있었고 어떻게 이 라마다 호텔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과도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었냐라는 내용을 이제 동기생들의 어떤 인터뷰 과정에서 추측해 나가면서 이런 증언을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의 대학생들, 예쁜 여대생들이 자주 가는 명품 샵이 있었는데 라마다 호텔 지하에 명품관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예쁜 여대생들이 거기 가서 막 비싼 물건 사고 하면 거기서 명품을 팔던 사람들이 제안을 했다라는 거죠. 파티가 있는데 한번 가볼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격 파티라고 하면 외국에서 막 이렇게 뭐 샴페인잔 들고 하는 그런 파티를 상상하고 그 파티는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관계가 돈독한 사람들끼리 행복하게 네. 격이 없이 나누는 그런 파티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파티인 줄 알고 많은 이제 여대생들이 인터뷰하신 분도 나도 그런 줄 알고 그 파티를 생각하고 갔는데 갔더니 기업의 어떤 회장님들이 다 앉아 계시고 그 노털들하고 뭐 젊은 여성들이 무슨 파티를 즐길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그 여대생들 그렇게 소개를 받고 온 어떤 중매자가 소개한 어떤 그 여대생들이나 또는 일반인 우리가 뭐 접대부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 구석구석 있었고 거기에는 신인 탤런트도 있었고 신인 가수도 있었다. 그 다녀오신 분의 증언인 근데 거죠? 다녀오신 분의 증언 하하. 그런 식의 어떤 모임이 있었고 그래서 줄리를 어떤 직업 여성이나 접대부로만 생각한다면 그것도 내용이 다르다. 아마 줄리가 그런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그분은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에서 아마 이 라마다 호텔 어떤 조남욱 회장과의 관계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두 검사와의 관계도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이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런 상황이 오면은 내가 명품 샵에 갔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사고 근데 거기서 이제 파티에 참여할 뜻이 있느냐? 그래서 파티에 갈 수 있어. 네. 어? 몰랐다고 갔는데 하잖아요, 지금. 큰 노털들, 준 할배들 그리고 아저씨들 생긴 것부터 비호감인 그냥 돈은 좀 있어 보이는 이런 사람들하고 파티가 됩니까? 이게? 이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다고 양가적 해요. 감정.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왔지라고 하면서 수치스럽고 이제 기분이 나빠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과 동시에 저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양반들이 나하고 한 자리에서 어울리고 있다. 그 대등한 수평적 그렇죠. 관계로서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쌓고 인맥을 넓혀서 실제로 내가 뭐 직업을 그렇게 가진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지만 어떤 건강한 관계, 대등한 관계다라고 자기가 착각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물론 모임 이제 그 아저씨들도 뭐 처음에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예우하고 자기를 굉장히 또 존대해주고 잠시 좀 착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모임에 다녀와서 이제 또 가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면 뭐 중매인이든 아니면 그 기업에서든 차를 보낸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뭔가 관계가 이제 더 돈독해지는 그런 모임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광의의 가스라이팅이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뭐라고 표현해야 이게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쪽의 욕망이 만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어떤 인맥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사회적인 어떤 상승의 꿈을 가진 사람들과 그리고 참 입이 담기 힘든 어떤 다른 욕망이 만나서 가능한 그런 어떤 모임이 아닐까. 과연 그런 파티가 진짜로 어떤 영화였죠? 조인성 씨랑 정우성 씨가 이제 검사로 나왔던 영화 지금 네네. 기억이 안 나는 더 킹인가요? 킹, 예. 그 영화 보면 그런 파티가 실제로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 주요 뭐 정치인들, 검사들 다 서로 소개하고 그리고 파티하고 그리고 뭐 더 깊어지는 사이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저는 이런 일이 실제에서도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실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연관성과 상관없이 그런 것이 나랑 똑같은 하늘 아래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좀 충격적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취재되는 내용들을 계속 종합해 봐야겠지만 어떤 이런 식의 인맥이 정말 김건희 씨의 어떤 이력 그리고 김건희 씨가 부당한 어떤 이익을 얻는데 도움이 되고 실제로 그런 바탕이 되었다면 이건 반드시 이제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력과 관련한 사항 그리고 수상과 관련된 사항 이런 건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유 그럼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또 실제로 이제 삼성과의 어떤 이런 삼성 후원 전시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대통령 후보의 가족으로서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코바나 콘텐츠의 후원 기업들 중에 은행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왜 그렇게 은행들이 많은 것인지 그런 어떤 후원 내역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또 조사받는 기업도 있었다고 하니까 또 남편 직장에서 네. 검찰에서 그러니까 남편이 검찰총장이고 아내가 하는 전시회에 그나마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중앙지검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수없이 그 유수의 기업들이 전시회를 후원했다. 그러면 그게 진심이었는지 안 그러면 뭔가 이루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될 텐데 지금 이거 수사 중인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직에 있던 그런 시절에. 시기였고요. 예. 그런 시기에 삼성으로부터 기업으로부터 과도한 어떤 내용을 알 수 없는 어떤 후원이 있었다면 반드시 그걸 밝혀내야 되는 아니 건데. 뭐 수사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기소장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도장만 찍으면 되는 현재까지. 상황까지 온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꼼찰청장에서도 얘기했는데 구속영장 청구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대선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예. 네. 대선 코앞인데 이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선이든 아니든 검찰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대선에 영향을 준다 이거 뭐 대선 일을 미루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선 후보를 건드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제 그런 사안들이 있으면 대선이 끝나고 나서 진행을 하겠다는 게 검찰이 예전에 그랬었지. 저게 언제냐면은 YS 네. 정권 때 이회창하고 네. DJ가 이제 대선에 나갈 1997년. 예. 1997년 그때 사실은 이회창은 좀 밀리고 있었거든 DJ한테. 이때 그 검찰이 수사에 나서서 DJ 비자금 수사를 해주면 DJ를 이제 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 검찰총장은 또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YS가 막아버렸네. 네. 그래서 대선 이후에 하겠다고. 그때 이제 이회창이 빡이 돌아가지고 개빡 쳐가지고 이 김영삼 대통령은 탈당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탈당을 요구했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YS하고 차별화를 하면서 여권이 분열이 됐고 네. 또 이회창은 안 된다 해서 따로 나간 이인재. 예. 이인재를 또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YS. 그래서 여권 표가 네. 이회창과 예. 이인재로 이제 갈라졌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한나라당이 집권을 못하게 된 거죠. 네. 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안은 말이죠. 이게 사실은 수사가 다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한번 현재까지? 추미애 네. 장관 나오셨거든. 그때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수사는 다 끝났다고. 그러니까 지금 결정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공직자가 뭐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모든 그 과정들이 끝났으면은 결단, 종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결정장애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만약 경선에서 떨어지거나 하면 지금 국민의힘 경선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선에서 만약에 낙마한다 그러면 수사는 진행될 수 있는 거네요. 네, 사실은 이제 윤석열 씨가 굉장히 지지율 높을 때 네. 이거 언제 김건희 건을 처리하나 막 제가 솔직히 좀 조바심을 쳤는데 요즘 윤석열의 그 1일 1망언을 보면서 굳이 뭐 김건희 씨 가장 큰 그 위험 요인은 본인의 일이죠. 본인의 리스크가 일이에요. 이제 본인 가족도 본인의 아니고 예. 본인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어떤 엑스맨적 어떤 행동이 아니냐라는 네. 농담이 나올 만큼 본인에게로 시선을 돌리시고 계세요. 예. 근데 그래요. 우리가 어쨌든 한 개인의 인맥을 파겠다는 건 뭐 친분 관계까지 파고들자는 거냐라고 비판할 수 없는 여지가 뭐냐면 청탁 그리고 불법 후원 내역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부정한 어떤 이익을 취해서 이 위치에 올라갔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어떤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우리가 미술계 어떤 잘 나가는 인사였으나 어떤 학력 위조 네. 우리가 이미 경험이 한 번 있잖아요. 네. 네. 신정아 씨 사건이었죠.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윤석열 검사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음.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지금 사는 곳이 지금 삼풍백화점 무너진 아크로비스타인데 아크로비스타. 예.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몇 안 되는 이 생존자 중에 하나가 또 신정아였어요. 신정아 씨였다고 해요. 하여튼 김건희하고 신정하고 1972년생. 동갑. 나이도 같아. 둘 다 미술계고. 우리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더 이게 열심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또 권력자 주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추문을 일으켰고 또 아울러 학력 위조 시비가 있었고 이 두 사람과 정운찬은 또 모르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그 저기 예전에 그 정운찬에 대해서 신정아 씨가 책을 내면서 정운찬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운찬 씨가 이제 서울대 총장으로 있을 때 그게 참여정부 때였죠. 서울대학교 미술관장 그리고 서울대 미대 교수를 제안했다는 거야. 신정아 씨한테. 신정아한테. 근데 이제 그 서울대 출신들이 이게 뭐 사실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 뭐 유학파들이 질비한 마당에 서울대 미대 교수, 서울대 미술관장 시키긴 쉽지 않으니 네. 서울대 미술관 부관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실력 보여주고 관장으로 나중에 네. 가게끔 뭐 이런적으로 이제 프로세스를 또 제안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원장을 공석으로 두고 그 관장을 공석으로 두고 부관장으로 실질적인 업무를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도 많이 제안이 됐다고 하고 그런 방식으로도 실제로 사람을 꽂아 넣을 때 쓴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72년생이 당시 그 정운찬 전 총리가 서울대 총장으로 있을 때 시기면 상당히 어린 나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또 미술계에서 자기 자리를 잡았을까 할 정도의 나이인데 미술관 관장, 뭐 그 교수 30대였어, 30대. 네 맞아요. 예. 30대 초반. 예. 그리고 항상 이 정운찬이 밤 10시가 다 된 시간에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사실은 어느 여성이 그걸 받을 수 있겠어요. 매번 거절을 했는데 하여간 만나줬대. 방배동 근처의 팔레스 호텔. 아 네. 예. 근데 이제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신정아 씨가. 정운찬 총장은 안주 겸 식사를 시켜놓고서 필요한 자문을 하는 동안 처음에는 슬쩍슬쩍 내 어깨를 치거나 팔을 건드렸다. 후원이 오픈되어 있는 바에서 시중 듣는 사람들이 수시로 오가는 마당에 그 정도를 성희롱이라고 할 수도 없었고 불쾌한 표정을 짓기도 애매한 상황이었다. 이상한 것은 그렇게 수십 분 정도를 견디다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여러 사람들이 정 총장을 만나러 몰려오는 것이다. 내가 늘 저녁 자리를 빨리 빠져나가자 정 총장은 나와 먼저 시간을 보내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려는 것 같았다. 한국은행 사람들이나 서울대 교수들 심지어 어떤 국회의원이 동석한 적도 있었다. 점점점 이런 게 있었고 서울대 자리를 거절했대요. 신정아 씨가. 네.
서울대에 가게 되면은 정운찬 총장과 사적으로 공적으로 더욱 얽히게 될 테니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러면서 서울대 자리를 거절하고 나서 팔레스 호텔에서 만났을 때 아예 대놓고 내가 좋다고 말했다. 앞으로 자주 만나고 싶다고 했고 심지어 사랑하고 싶은 여자다라는 이야기도 했다. 그날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정운찬 총장은 차마 표현하기 어려운 돌발 행동을 내게 보여줬는데 그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서빙하는 아가씨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한 행동이었으니 술에 취해서 실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었다. 웬만하면은 서로 깔끔럽지 않게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나는 정말인지 참을 수가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소문이라도. 아니요, 저도 그 내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울대 관장 자리가 아주 젊었던 시절에 신정아 씨에게 제안이 갔었고 이제 본인은 거절했다라고 네. 책에서 그렇게 네. 공개를 하고 있어요. 수감번호로 책 제목을 맞아요. 냈던 것 같은데. 4001. 네. 저는 그 당시에 신정아 씨 직접 인터뷰했었는데. 아, 그래요? 예. 오. 책이 나오자마자 그 네. 신정아 씨가 그리고 다시는 저를 안 본다고 했답니다. 아니 저는 저 내용들을 그냥 한 사람의 여성으로 봤을 때 있었다 할지라도 그냥 지나갔으면 덮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신정아 씨도 남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책이 굉장히 반향이 거기에 뭐 조목조목 다 나오잖아요. 작정하고 유명 인사들의 쓴-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굉장히 화제가 돼서 제가 인터뷰를 갔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2월에 추웠어요. 야외에서 촬영을 잡았는데 야외에서? 야외 촬영을 잡았는데 낮에 시작할 때는 따뜻했거든요. 음. 근데 차 한 잔을 한 잔씩 놓고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차가 차갑게 식을 정도로 저녁이 되니까 해가 지니까 너무 추웠어요. 근데 그해 봄 신상 명품 의상을 입고 나왔었어요. 신정아 씨가. 근데 저는 추워가지고 겨울옷 입고도 덜덜 떨면서 안절부절 그러고 있는데 제 기억에 신정아 씨가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자세 하나 안 바꾸고 그 얇은 봄옷을 입고도 꼿꼿하게 앉아서 인터뷰를 끝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사실 그런 걸 하면 그분이 입장에서 모욕적일 수도 있는데 왜 그런 내용을 책으로 썼냐. 그냥 덮어두지 그랬냐. 한 여성으로 굳이 밝히고 싶지 않지 않았냐.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선의로 질문했던 거였는데 굉장히 불쾌했나 봐요. 제가 한 몇 년 뒤에 다른 지인으로부터 너랑 같이 떡볶이 먹자고 했더니 싫다고 했다고. 그래서 저 완전 거절당했어요. 아이고 네. 그래요. 작정하고 쓴 책 같더라고요. 네. 내용을 살펴보니까. 근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음. 제가 느끼기에. 그 추운 날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남자분들이 밖에서 이제 촬영하니까 잠바를 입고 서 있었는데 추워가지고 덜덜 떨면서 촬영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그 자세 흐트르지 않고 되게 놀랍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네. 두 분 다 보통 분은 네. 아닌 것 아닌 것 같네요. 같아요. 우리가 아니에요. 알고 있는 그- 김건희 씨나. 확실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네. 뭐 어떤 면에서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보통의 그냥 제가 주변에서 본 제 친구들과는 이게 태도나 애티튜드가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은 좀 그러니까 이제 했어요. 권력자들을 어떻게 잘 대하는지 어떻게 해야 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이게 뭐 하여튼 효과적으로 대할 수 있는지 굉장히 제 느낌이 어떠냐면 도도하다는 느낌을 줬어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부드럽고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도도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유형이 바로 김건희의 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 스타일이 뭐 무슨 뭐 이런저런 관계를 떠나서 네. 스타일이 그런 게 아닐까. 어르신들이 노털들이 또 그런 아주 당찬 여성에게 굉장한 매력을 느끼는 되게 다 20살 이상 나이 차이거든. 우리 저 운찬이 형이나 양균이 형, 변양균. 그 형도 저기 정책실장으로 계시다가 신정아 씨하고 또 이렇게 네. 그 관계가 드러나면서 뭐 어마어마한 파장을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제가 제 결혼식을 그 호텔에서 했거든요. 모르고 결혼식을 아, 호텔 팔레스 호텔? 아니 그 서머셋 호텔에 음. 변양균 실장과 신정아 씨가 들렀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 꼭대기에서 야외 결혼식을 잡았는데 저보고 다들 저 결혼합니다 청첩장을 내밀었더니 왜 그 호텔이냐고 저한테 전 아무 상관이 없이 잡은 거였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예. 그래요. 어떻게 그 인맥을 형성하고 어떻게 이용했는지 어떤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양재택 씨나 윤석열 씨의 어떤 그런 검사들에게 가려진 어떤 사연만은 한 여성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 30대 중후반에 그런 정계, 재계 인사들과 그렇게 후원을 받고 편한 관계를 유지할 만큼의 화려한 인맥을 가진 인사라고 한다면 그냥 어떤 사연만은 뒤에 숨은 여성이 아니라 그 인맥을 충분히 활용해서 자기의 어떤 커리어를 쌓는 데 이용하고 했을 수도 있겠다. 보통의 어떤 여성 같지는 않다라는 점에서 두 분이 좀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 사실은 제가
사람을 뭐 즐겨서 만나고 막 그렇게 회포를 풀고 인간적인 연을 쌓는 이런 걸 잘 못해요. 정말. 그러니까 내가 페이스북 보면은 진짜 사정없이 물어뜯는 거가 종종 있잖아요. 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인연이 있고 뭐 관계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네. 근데 뭐 그냥 사정없이 이게 완전히 우리 너덜너덜해지. 촛불 시민의 어떤 그런 그 여망을 저버리고 배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언제 봤냐는 듯이 씹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한 명쯤은 필요해. 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사람들, 특히 정치인들, 권력자들하고 친한 사람들 아주 달고 달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기자들이 말이죠. 네. 특히 그 서초동 출입하는 기자들이 검사들, 고위 검사들하고 만나고 또 여의도 출입하는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이 또 고위 정치인들 만나고 밥 먹고 서로 어울리고 흉공없이 대화를 나누면은 내가 마치 저 사람하고 같은 동급인 그레이드, 것처럼. 레벨이 되는 줄 네. 안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또 그 사람들하고 한 편이 되고 결국 그 사람의 이익을 내가 관철해 줘야 한다는 아니면 대변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타락을 한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김건희 씨나 신정아 씨나 이런 사람들, 이런 유형의 남성들, 나이 많은 아저씨들, 권력층, 엘리트들 많이 이렇게 관계를 갖고 이렇게 인간적인 인연, 업무적 관계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교류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요리하고 이렇게 내 사람으로 만들고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학습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아저씨들은 착각을 하지. 아, 이 여성이 아름다운 여성이 나한테 이렇게 친근하게 있는 대하고 것으로. 미소를 짓고 혹은 뭐 친절하다거나. 그치 뭐 살갑게 대하고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러면은 야 얘하고 어떻게 좀 잘할 수 있겠는데 그런 말도 안 이렇게 되는 착각을 해 남자들이 착각을. 개자식들이 네. 그래요 실상은. 네. 어쨌든 뭐 어떤 불법적인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희가 알 수는 알 수는 없지만 없지. 네. 혹여나 관계와 인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인맥을 불법적으로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꼭 아까 그 진짜 막 나가는 여성들은 실제로 이제 육체적인 관계까지 맺고 그걸 고리로 해서 이 사람을 사실상 자기의 어떤 반려견처럼 다루는 거지. 자신의 요청을 꼭 들어줘야 되는. 그렇지. 안 네. 들어주면은 이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고 뭐 더 나아가서 이 여자를 정말 사랑하게 됐는데 나를 떠날까봐 애타게 되고. 그런 남자가 있나요? 그런 러브 없을 것 같아요? 이 남자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전 무시하는 경향이 아니라 왠지 그냥 어떤 제가 저희 남편하고 늘 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저렇게 지고지순한 아니면 혹은 그 여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남성이 있나? 남편 몰라? 아니 이제 정말 그 나이 때는 사실 아내와 연애 때의 감정을 갖고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아, 그 이상한 거죠, 사실은. 네. 남성으로서는 남성의 어떤 DNA가 있습니다. 그럼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자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이 여성, 이 젊고 아름다운 여성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일종의 어떤 성취감, 정복욕구 충족. 그런 게 있을 무시할 수 수 있다는 없어요. 말, 있을 수 있단 말씀이에요. 아저씨들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건데 호감이 있다고 착각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그 착각만 하지 않더라도 네. 그렇게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데 네. 아까 말하는 살갑다는 표현도 사실 친절한 표현을 살갑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그냥 친절하게. 예의 있는 네. 행동을 살갑게 본인들이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렇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오늘 심리전 평론가 말씀대로 혹시나 그 가운데 과정을 건너뛰고 남들은 다 합법적인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혹시 이득을 취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래요. 김현